레알 마드리드의 페레스 회장이 복귀하고 갈락티코 2기를 위해 선수를 찾던 중 페레스 회장의 눈에 띈 리옹의 천재 스트라이커가 있었으니 리옹에서의 벤제마는 퍼거슨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천재적인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로 합류한 벤제마는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이과인에게 주전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 시즌 만에 이적설이 뜨게 되지만 새로 부임한 무리뉴 감독은 벤제마를 감싸며 기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스페인에 적응하지 못한 벤제마, 상황은 더 최악으로 가게 됩니다. 성매매 스캔들에 휩싸이고 전 시즌 부진했던 벤제마는 남아공 월드컵에도 승선하지 못하며 최악의 시즌을 보냅니다. 벤제마는 훈련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무리뉴는 벤제마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런 벤제마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주전 스트라이커 이과인이 부상을 당해 뛰지 못하게 되자 벤제마는 경기를 뛰며 해트트릭까지 기록하게 되었죠. 그치만 아데바요르가 임대로 오게 되면서 또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됩니다. 때마침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었고 운명적이게도 리옹과 맞붙게 되었죠. 이에 벤제마는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티켓을 돌렸지만 벤제마는 선발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벤제마는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라고 말하였죠. 그래도 다행히 교체로 나와 득점까지 기록했고 벤제마는 이날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다시는 부모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하곤 말이죠. 그렇게 벤제마는 계속해서 골을 퍼부으며 경쟁자 이과인과 동률이 되고 임대로 데려온 아데바요르까지 부진하자 벤제마는 계속해서 기용되며 26골 8도움을 기록하며 구강컵을 우승하긴 했지만 괴물 메시에게 챔피언스 리그를 탈락하고 리그까지 뺏기게 됩니다. 11-12 시즌 벤제마는 몸무게를 감량하며 훨씬 더 날렵해졌고 팀 내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리그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챔피언스 리그 4강에서 승부차기까지 가서 아쉽게 탈락하며 결승에는 좌절됐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이 천재 공격수라는 걸 증명하기는 개뿔. 바로 다음 시즌 이과인과 함께 누가 더 못하냐를 경쟁할 정도로 다시 무너졌습니다. 벤제마는 그저 호날두에게 맞춰줘야 하는 득점이 아닌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공격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라이벌 바르셀로나와 승점 15점이나 차이가 나며 준우승에 그칩니다. 13-14 시즌 새로운 공격수 가레스 베일을 영입하며 BBC 라인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과인이 떠나고 베일이 들어오자 팀은 더 강해졌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4강에서 미넨을 무려 총합스코어 5-0으로 잡아내며 결승에 올라갔고 결승에서 라이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나게 됩니다. 경기 내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처구니 없게 골을 먹히며 어느새 시간은 후반전 추가 시간, 마지막 코너킥이 올라가고 라모스가 득점하며 연장전까지 가게 된 경기. 연장전에서 호날두가 박살을 내버리며 4-1로 첫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14-15 시즌은 아쉬운 시즌이었습니다. 슈퍼컵과 클럽 월드컵을 우승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리그와 챔스 구강컵 3개 전부 다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이벌 바르셀로나가 트래블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시즌 새롭게 부임한 감독 베니테즈, 새로운 감독과 함께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시 한번 사건이 터집니다. 성관계 동영상 협박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오며 벤제마의 이미지는 나락을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챔스 우승을 하긴 했지만 아무도 환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대에서 제명되어 유로도 나가지 못하고 갑자기 또 부진하게 되며 라리가와 챔스를 우승하긴 했지만 19골 7도움밖에 기록하지 못하며 팀의 문제아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팬들은 이미 벤제마에게 등을 돌렸고 벤제마가 재계약을 하자 지단과 벤제마는 같은 알제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며 벤제마를 까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벤제마의 커리어는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나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득점했지만 47경기 12골 11도움이란 처참한 모습을 보이며 그를 내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그리고 정말로 오지 말아야 했던 날이 다가오고야 맙니다. 팀의 에이스 호날두를 떠나보내며 벤제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벤제마는 호날두 맞춤 공격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득점력에선 약해진 지 오래. 우려와 함께 시작된 시즌과 라이벌과 붙는 슈퍼컵 결승, 벤제마가 동점골을 넣었지만 4-2로 패배. 희망도 없던 시즌 벤제마는 달랐습니다. 벤제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가 된 벤제마는 30골을 득점하며 32살의 벤제마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승을 실패하긴 했지만 감독으로 지단이 돌아오며 무너진 레알 마드리드를 잡기 위해 최고의 윙어 아자르를 영입합니다. 그치만 기대와는 다르게 아자르는 부진했습니다. 벤제마는 아자르를 보며 예전의 자신을 보는 느낌이었죠. 무너져가는 공격진을 붙잡으며 리그를 우승했지만 다음 시즌은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챔스 4연패를 같이 했던 베일은 골프 선수가 되어 있고 아자르는 경기조차 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팀 내 유망주 비니시우스와 사이까지 나빴죠. 그치만 벤제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승을 할 때가 아닌 우승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걸. 비니시우스와 화해하며 호흡을 맞추고 이번 시즌은 우승하지 못하더라도 제대로 된 팀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직접 공격을 지휘하며 30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활약에 6년 만에 국대에 발탁되기도 하였죠.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다른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젠 우승을 준비할 팀이 아닌 우승에 도전할 팀이 되었죠. 비니시우스가 폼이 절정으로 오르며 마치 지는 법을 까먹은 듯 했습니다. 후반기까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조기 우승을 했지만 챔피언
챔피언스 리그는 쉽지 않았습니다. 16강전 파리에게 1대0으로 무기력한 패배, 2차전에도 은바페에게 선제골을 먹히며 별들의 전쟁은 쉽지 않구나 싶었지만 무려 17분 만에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기적적으로 8강에 올라갑니다. 첼시와의 8강 1차전부터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4강까지 순조롭게 올라갑니다. 그치만 4강의 상대는 과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 역시나 강력했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고 2골을 먹혔지만 벤제마는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며 4대3으로 아쉽게 패배. 다행히 2차전은 레알 마드리드의 홈 베르나베우. 역시나 시티답게 공간을 보이지 않았고 선제골을 먹히게 되었죠. 그렇게 경기가 끝나기 직전 호드리구가 골을 넣으며 한 점 따라갔고 마지막 공격에서 한 골을 더 넣으며 연장전까지 갑니다. 연장전에서 PK를 얻은 벤제마, 키컷 또한 벤제마였죠. 이렇게 대역전극을 완성하며 결승에 올라갔고 리버풀을 1대0으로 이기며 또다시 챔스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전에 벤제마는 호날두의 힘으로 우승했다면 지금의 벤제마는 자신의 힘으로 우승하며 발롱도르를 들게 됩니다. 22-23 시즌 또한 벤제마는 31골을 기록하며 아직까지도 팀 내 에이스였습니다. 이에 안첼로티 감독은 벤제마가 잔류할 거라 했지만 벤제마는 자신의 옛 동료를 따라 사우디로 이적하며 막을 내립니다.